네, 루팡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시험 입력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입력 부분 클릭해 들어가면 시험 설정하기부터 나오죠. 자, 시험은 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출제하려고 하는 시험의 설정부터 해 놓고 그 설정이 끝나면 문제를 입력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험 입력 메뉴로 들어오면 시험 설정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제목 입력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출제 과목을 선택을 해요. 어떤 거로 할까나 해서 골라서 출제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을 하고 시험 타입이 있죠. 옆에 보면 일반 시험이 있고 문제은행이 있어요. 이 뭐냐면 지금 시험을 출제하려고 하는데 이 시험을 문제은행으로 바로 그냥 보내서 문제은행에 축적시킬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시험으로 학생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게 할 것이냐 라는 거 선택을 하는 거죠. 일반 시험으로 선택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응시 그룹이 있어요. 응시 그룹에는 이제 그 현재 X2에 생성되어 있는 그룹들은 다 보여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그 그룹에 속한 회원들이 지금 출제하고자 하는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설정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룹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선택된 그룹에 속해 있는 회원들은 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그룹이 다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관리 그룹, 관리 그룹이나 XG 출제자, 아니, XG 출제자, 아니, XG 출제 관리자. 나도 헷갈리네. 관리 그룹하고 XG 출제 관리자. 그 두 그룹은 안 보여요, 여기에서. 왜냐면 그들은 관리자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시험에 응시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그 빼고 나머지 그룹들이 여기에 다 쭉 더 있으면 더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응시를 할 수 있는 그룹들을 선택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시험 기간. 이 시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보도록 하겠다. 오늘이 며칠이죠? 6월 21일. 6월 21일. 6월 21일 한번 해볼게요. 6월 21일. 이렇게 해서 시험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그냥 시험 기간 상관없이 아무 때나 볼 수 있게 하려면 시험 기간 없음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제한 시간 몇 시간을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정하면 돼요. 정하면 이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응시할 때 이 제한된 시간 그 안에 그 시험에 응시해서 답안지를 제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분이 딱 되면 강제적으로 답안지를 프로그램상에서 제출시켜버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한 시간 없이 널널하게 그냥 풀게 냅두겠다 그러면 그냥 제한 시간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XE 포인트 이제 X2의 포인트를 사용하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죠. 사용함은 그 시험에 응시했을 때 XE 포인트를 까거나 아니면 더해주거나 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않으면 XE 포인트하고 상관없이 응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자, 우선 사용함으로 해놓고 포인트 옵션 보면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플러스는 시험에 응시할 때마다 플러스를 해주는 거죠. 포인트에. 그리고 마이너스는 빼주는 거예요. 까는 거죠. 가지고 있는 포인트에서 얼마를 깎는 거죠. 시험에 응시했을 때. 자, 얼마를 할 거냐. 포인트를 입력해주면 돼요. 1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0포인트가 깎이는 거죠. 시험 응시할 때마다. 플러스로 하면 10포인트가 더해주는 거죠. 응시할 때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응시 타입을 보도록 할게요.
응시 타입은 한 문제씩 응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응시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 문제씩 응시 선택하면 자동 페이지 넘김 사용이 있고 자동 페이지 넘김 사용하지 않음이 있어요. 자, 자동 페이지 넘김 기능 설명. 위에서 설정한 제한 시간, 여기죠? 제한 시간 이거. 제한 시간을 총 문제수로 나누어서 각 문제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할당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문제를 낼라 그래요. 냈어요. 10문제를. 시험 문제를 10문제를 냈는데 제한 시간이 10분이잖아요. 그러면 10문제를 10분 동안 풀어야 되니까 한 문제 1분씩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제한 시간을 총 문제수로 나누어 각 문제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시간이 할당된다. 그래서 한 문제당 1분. 예를 들어서 한 문제당 이제 1분의 시간이 할당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1분 동안 하나의 문제가 보여져. 그러다가 1분 지나면 샥 지나가고 2번 문제가 또 딱 보여져. 또 시간 되면 지나가서 3번 문제 보여줘. 자동으로. 뭐 학생이 버튼 눌러서 문제를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페이지에서 시간 되면 다음 문제가 그냥 보여줘요. 이렇게 샥샥샥. 그런 게 바로 자동 페이지 넘김 기능이고요. 이렇게 하면 자, 그리고 자동 페이지 넘김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한 문제씩 보여지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직접 이전 문제, 다음 문제 버튼 눌러서 페이지를 아니 문제 번호를 이동해 가면서 한 문제씩 이렇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바로 자동 페이지 넘김 사용하지 않음이에요. 그리고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응시.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험이죠. 그냥 하나의 페이지에 출제했던 모든 문제가 다 보여지고 그 풀어서 전송 버튼 눌러서 답안 전송해서 시험 종료하는 그런 식이 바로 여러 문제를 한 번에 응시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원 듣기, 한 번 듣기, 두 번 듣기 아니, 한 번 듣기, 여러 번 듣기 있죠. 자, 원래 듣기 평가는 한 번만 들으려주죠. 실제로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이니까 뭐 연습 삼아서도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번 들을 수 있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번 듣게 해놓으면 그 음원이 플레이 될 때 그 배속을 학생이 이제 스스로 빠르게 했다가 늦게 했다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어 시험 볼 때, 외국어 시험 듣기 평가 볼 때 천천히 들으면 잘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속도를 느리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들을 수가 있겠죠. 또 여러 번 들을 수 있고요. 아니면 아는 거면 뭐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려면 뭐 속도를 빠르게 하면 말 진짜 빨리 해요. 정말 빨라요, 말이. 아우, 네. 근데 발음은 정확해. 아웃사이더. 뭐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빨리 돌리면.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중복응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응시는 이제 그 하나의 학생이 하나의 시험에 여러 번 중복해서 응시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시험에 한 번만 응시할 수 있게 하느냐 그걸 고르는 거죠. 허용하면 여러 번 응시할 수 있고 박음 그러면 하나의 학생이 하나의 시험에 한 번만 뭐 다른 시험에 또 응시할 수 있겠지만 같은 시험에 여러 번 응시할 수 없게 그렇게 막는 게 되겠습니다.